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명절을 앞두고 1박 2일의 일정으로 충청권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중원의 아들을 자처하며 대전에는 과학수도, 방위사업청 이전을, 충남에는 내륙철도와 충남공항을 약속하는 등 지역별 공약 발표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6월 정치선언 이후 가장 먼저 찾았던 대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충청의 아들로 충청 대망론을 자극하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며 대전 시민이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전이 키워온 과학이 국정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특별시 과학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원 신산업단지를 만들고 660만 제곱미터의 제2의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건립하겠다고 공약해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한 듯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자리에 그보다 규모가 큰 방위사업청을 이전해 대전을 국방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방사청까지 이전을 하면 이 지역이 우리나라 국방과학 기술의 요람이 될 것이고 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호남고속도로 대전 구간을 확장하는 등 교통망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참배하며 자유민주주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겨 경제 번영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충남을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삽교역과 대전역을 잇는 충청 내륙철도와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건설하고 서산 공군비행장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공항, 충남공항 신설 계획도 내놨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이 국토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지역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을 다잡겠다는 각오로 대전과 천안을 찾은 윤 후보는 내일도 세종과 청주를 방문해 필승 결의대회를 가집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충청권 민심공약 리포트 보셨는데 지금 TJB 스튜디오에 윤석열 후보 직접 나와 계십니다. 충청권 발전 공약을 비롯해서 항공우주청 입지 선점 등 논란이 됐던 현안들에 대해서 후보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스스로도 이제 내 뿌리가 충청에 있다라고 네.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충청의 지역민들도 후보님께 대한 네. 그 기대감이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검사 시절에 이제 대전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후보님께 이 충청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아버지부터 밑대 그 선조가 한 450년간을 논산과 그 인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쭉 살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큰 집이나 이쪽에 친척들이 많아서 방학이면은 늘 방학 시작과 동시에 뭐 조치원 또 공주, 논산, 부여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녔고 또 뭐 공직 생활을 하면서는 논산지청장도 하고 또 대전에도 근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충청의 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뭐 집안의 뿌리가 네. 바로 이곳이니까. 네. 네, 그럼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네. 공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후보님의 생각 궁금한데요. 대전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여기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드셨고 또 카이스트 이제 원래 조직이 키스트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대전으로 가지고 와서 국방과학
그 기술에서 파생된 과학 기술들을 계속 이제 우리 경제의 그 어떤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 동력으로 그 작용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과학기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더욱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 물결에서 대전이 이제 과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과학기술로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중심축이 되도록 발전시키는 게 저희 그 대전 발전의 기본 구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또 중요한 산업이 또 항공 우주 분야 아니겠습니까? 후보님께서 얼마 전에 경남 사천에 이 항공 우주청 설치하는 이 공약을 내놓으면서 또 대전 지역에서는 좀 반발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의 그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전에 유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높은데요. 후보님이 대신 이제 방위사업청을 이제 대전에 이전하겠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나사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개 그 텍사스 휴스턴에 나사의 본부가 있는 거로 아시지만 나사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전역에 8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또 우주 발사체 기지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청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행정관청이고요. 이런 그 항공과 이 우주 산업을 기획하고 또 연구를 그 지원하고 이런 걸 종합하는 이제 행정기관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전 그 대덕 이쪽 권은 국방과학 그 기술로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래서 국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항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기술적인 분야, 이런 연구 분야는 여기가 아마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남은 일단 우리가 비행기를 제작하고 개발하는 좀 더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카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카이라는 이 국영 기업체와 또 이 정부 기관이 서로 연계해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경남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카이 옆쪽에. 네. 그리고 항공 그 우주 연구원은 더 아마 이쪽에 있는 다른 국방과학 그 연구기관들과 시너지를 이뤄가지고 여기서 더 발전하고 또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또 그 산업 분야가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커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생태계, 국방과학 기술과 항공우주 그 기술들이 여기서 큰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사청은 지금 이제 3군 사령부가 이 인근에 있는 계룡에 전부 있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 3군 사령부, 또 방위사업청, 또 여기 우리 한화 같은 우리 민간 또 그 방위사업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를 이루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대전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중기벤처부가 대전에 자리 잡고 있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딱 들어오면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우주청 또 방위사업청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 들어봤는데 충남은 사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산업의 중심이지만 충청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또 발전이나 인사 등에서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충남 발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공약 지키실 건가요? 저도 여기 근무를 하면서 이 지역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행정수도 때문에 굉장히 다른 그 지역에서는
이쪽에 뭘 많이 몰아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여기서 시민들 입장에서 도민들이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주에서 충남으로 충북으로 이어가지고 원주까지 이어지는 이제 중원 신산업 벨트를 구축을 해가지고 네. 그 중심부에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요 중심부에 집중적인 그 R&D 센터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구축이 되면은 비슷비슷한 이제 좀 신산업들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라든가 네. 또는 청주 쪽에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천안의 디스플레이 또 이쪽에 국방과학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이 대전 충남 이 충북 지역을 어떤 미래 그 신산업의 중심축으로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네. 후보님께서 이제 오늘 뭐 이른 아침부터 네. 천안 또 대전 거쳐서 내일 이제 또 세종 또 방문하실 계획이신데 후보님께서는 세종시에 대해서도 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비롯해서 이 행정도시 완성 어떻게 내가 추진해 나가겠다 말씀해 주신다면. 세종시를 제가 이렇게 가볼 때마다 실질적인 어떤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에는 관청들은 많이 와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보완해서 이게 정말 수도로서 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또 우리나라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수도에 온다든지 여기서 근무하는 여기서 정주하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일 부족한 것이 문화 미디어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는 이제 미디어 좀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걸 또 알려야 되고 또 취재가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 그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좀 재교육 같은 것들을 위해 가지고 7개 연합대학 캠퍼스를 좀 구축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리고 학계와 이 관계가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청만 있지 그런 게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네. 세종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시에는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좀 구축을 해서 도시 자체가 좀 활력 있고 역동적인 그런 또 산업의 그 측면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네. 네, 대전, 충남 또 세종까지 네. 관련해서 공약들 살펴봤는데 네. 이 지역 관련 공약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지만 네. 또 궁금해하실 것이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전을 네. 찾았습니다. 네. 안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지금 좀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 후보님도 정권 교체를 기치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 나가는데 서로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서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 네. 저희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좋은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이 오늘 포트라인 앞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단답으로 일관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는데요. 여기에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려서 신상 공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조현진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뒤 검찰로 송치되기 전 카메라 앞에 선 겁니다. 범행 당시 여자친구 어머니가 집안에 있었는데도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 씨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짧게 답변했습니다. 이별을 왜 못 받아들였어요? 유가족한테 할 말은? 죄송합니다. 지난 12일 밤 인근 슈퍼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해 피해자 집으로 찾아간 조 씨. 범행이 계획적이었냐는 물음엔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원래 죽일 생각을 갖고 들어간 건가요? 아니요. 근데 흉기는 왜 구매했는데요? 모르겠어요. 경찰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협을 하려고 가져갔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조 씨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마스크 한번 내려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 씨가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서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 피의자 10명 중 7명이 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관련 법에도 얼굴 공개 방식에 관한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달라든지 모자를 벗어달라든지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피해자의 인권에 의해서 경찰에서 강제할 수가 없고요. 신상 공개 시 옷이나 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머그샷법이 2019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상황. 그러는 사이 피의자 신상 공개는 반쪽짜리로 남아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천안에 이어 충남 두 번째로 아산에서 교육감 전형, 즉 고교 평준화가 시행됐습니다. 오늘 결과가 발표됐는데 일지망 배정률이 98%를 넘어 첫 시행부터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 교사와 학생 대부분 만족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제외한 아산의 일반고는 남녀 공학을 포함해 모두 7개 학교. 중학교 3학년 남녀 2,597명은 고교 평준화에 따라 각각 5순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1지망에 선택된 경우는 98.1%, 3지망까지는 100% 배정됐고 여고를 원한 경우도 전원 배정됐습니다. 혹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까 걱정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 이제 성적 그런 거 관계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었다는 거,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까지 아산에서는 성적 우수 학생이 특정 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에 따른 학교 서열화와 교육 격차가 논란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준화 조치는 입시 경쟁과 서열화 등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조금 더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무엇인가를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남교육청은 2016년 첫 번째였던 천안의 평준화 시행 당시 심한 갈등이 있었던 걸 고려해 이번에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했습니다. 또 평준화의 전제인 학교 격차 해소를 위해 아산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행정 지원과 100억 원대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 고등학교는 학교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학교별 교육 경쟁력이 향상되어 3학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인 우수고등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대부분이 남부권에 있어서 통학이 불편한 둔포면 등 북부권에 대한 맞춤형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이 코로나19에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육군훈련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입소한 장병 1,500여 명에 대해 2차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훈련병 16명과 조교 1명 등 모두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소 측은 훈련소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감염된 뒤 내부 격리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확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200여 명을 격리 조치하는 등 다른 교육대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